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대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만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집행유예형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최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가 난 이후에 직접 입장을 발표했는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판단이 일치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도 사실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그간에 이렇게 남용되고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또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먼저 원장님, 오늘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입증이 어려운 범죄도 아니었고요. 그 관련된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이 지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 네. 이 대법원까지 오는데 3년 몇 개월이 걸렸어요. 이게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끊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늦었지만 어쨌든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재관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합니다마는 매우 유감입니다.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선택적인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좀 걸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압수수색 절차의 무분별한 검찰권 행사를 좀 제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기대를 했었죠.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됐기 때문에 시대를 조금 더 리드할 수 있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 판결이 나와서 아쉽습니다. 네. 매우 유감입니다. 네, 최강욱 의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두 분의 평가부터 들어봤고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로 단식 19일 차를 맞았는데 오늘 아침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송 당시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건강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식을 병상에서라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처음에 이 단식에 대한 폄훼들이 많이 있었죠. 폄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측면에서의 그 단식의 이유를 계속 찾으셔서 정치적인 공격을 계속했죠.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러한 폄훼와 조롱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은 개인의 단식을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지금의 국정운영 방식을 대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개인으로 계속 치부를 하니 지금 전국 상황이 전혀 돌파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 정치 지도자가 단식을 했습니다마는 그럴 때 반대편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경청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생각이 다르지만 생각이 다른 정치인을 따르는 그리고 그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이재명 한 사람의 잘못된 것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국민들마저도 다 틀렸다. 그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고 매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정말 아무리 비열하고 비정해도 이런 상황까지 될지는 몰랐는데
정말 지금의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네,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병원으로 가셨다 그러니까요. 건강을 회복하시고 단식을 중단을 빨리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단식은 사실은 처음부터 명분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아왔고요. 출구도 없다라는 지적을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단식 시작할 때 조건을 4개를 걸지 않았습니까? 제가 압축하면 민생, 민주주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그 다음에 국정쇄신이나 뭐 내각 개편 이거였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19일째, 20일째 가면서 그 중에 대부분의 주제는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지금 한 게 내각 개편해라 이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뭐 단식이 처음의 명분을 살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병원에 가신 이 시점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시점과 묘하게 맞물렸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하고도 저는 이게 단식을 병원에서 또 이어가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염수를 맞으면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고 관리가 가능하니까 아마도 길게는 25일까지 단식을 더 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아마 그렇게 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식의 효과랄까요? 장면이 국민 여론에는 이미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단식을 중단하시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오셔서 역할을 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이후에 검찰에서는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배임, 뇌물, 위증교사,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도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밀당이 계속 있었고요. 땡기거나 밀거나 뭐 해서 계속 수사가 지연된 측면도 있고 특히 백현동 비리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으로 짐작되는 분들이 개입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뭐 변호사 사보임 문제 뭐 이래갖고 재판을 한 달 이상 끄면서 사실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데 검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제가 볼 때는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청구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전으로 갈 수도 있었겠는데 민주당은 이거를 뭐 일부러 꺼서 일부러 곤란을 주려고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법방해라든가 재판 지연 과정이 이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데 기여를 했다. 민주당의 의도가 끼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무능과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 정확히 맞는 얘기죠. 검찰이 1년 반, 2년 가까이 계속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지금 저울질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시점을 따져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적절한 시점을 지금 고른 거 아닙니까? 다 국민들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1년 반 이상 털었는데 8월 말에 비회기 기간을 두고 그럴 때 영장을 청구하면 당당히 나가서 심사를 받겠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질질질 끌어서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겠구나. 다들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늘 아침에 병원에 실려갔다라고 하는 병원에 이송됐다라고 하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이전에요. 인간적인 도리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뭐 대표회담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그게 더 정말 비열하게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와서 얘기를 하신다든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단식은 무조건 틀렸으니 접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접고 나면 나랑 얘기 한번 하자라고 해서 SNS 통해서 메시지를 날리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니 뭐가 풀리겠습니까? 어떻게 국민이 이 나라를 정치권에 맡기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1년 반, 2년이 가까이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대화하지 않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좀 성찰하셔야 될 텐데 지금까지도 지금 20일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조롱밖에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 정도로 이렇게
국정 운영에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이 있다면 우리 같이 대화하자. 터놓고 얘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집권 여당의 모습이지 야당 대표를 계속 조롱하는 모습은 집권 여당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자신 없어 보이고 그런 자신 없는 정당에 국민이 나라를 맡겼으니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심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네. 윤정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은 그야말로 격앙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송된 날에 검찰이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기국회 기간 중입니다만 상임위 일정을 꼭 필요한 경우는 빼고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오늘 점심 때 가지기도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오늘 오전에 제출을 했는데 민주당이 지난 토요일에 의원총회 이후에 내각 총사퇴 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계속해서 투쟁 수위를 좀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지금 1년 반 된 정부의 지지율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다가는 나라가 정말로 위태롭다. 정치도 실종됐고 경제도 어렵고 외교도 망가졌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에 관련된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도 다 무너졌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를 운영하면 모두에게 불행하다. 그러니 국정 운영에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라라는 주장을 야당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여당이 결정할 문제죠. 대통령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만은 지금처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싸워서 무너뜨려야 되는 이러한 존재이고 이념 전쟁을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한다면 국정 운영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국정 운영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찰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의 전국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겠죠. 뒤에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과 얼마나 싸우고 있냐면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나왔던 이 결과를 가지고 한두 달 만에 뒤집어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공천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못하고 국민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지금 총리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한 민주당의 대응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총리 해임 건의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걸 제일 잘 아는 게 민주당일 겁니다. 작년 9월, 작년 12월 뭐 해임 건의안 박진 장관, 이상민 장관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논의를 하다가 당론 추진했다가 뭐 얼음장만 놓다가 포기했었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입만 열면 해임 뭐 건의안 탄핵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명분 없는 단식을 길게 꺼가면서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국 운영도 그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국 운영뿐만 아니라 이슈 드라이브 다 빨려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금 사실은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민생, 민주주의 뭐 이런 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내각 총사퇴라는 걸 걸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단식의 중단을 위해서든 민주당이 전국을 원만하게 드라이브하기 위해서든 지금 계속 강한 카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도배를 지금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를 뭐 원내 제1당이 상임위를 문을 닫겠다, 오늘 안 하겠다. 이게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민생이고 민주주의를 알아서 내던지는 게 지금 민주당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임 건의안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168석의 다수당답게 국회를 통해서 민생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더 호소력이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도 검찰의 정당한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내각 총사퇴 요구 또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지난 토요일에 민주당이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부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사 탄핵 문제는 뭐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수사 중인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강성 지지층이 공격하라는 좌표 찍기를 했잖아요. 그 좌표 찍기의 버전 2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 전후로 해서 계속 강공 드라이브로 가면서 국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눈치를 보는 방향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궁지까지 가고 나면은 어떻게 회복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지켜보는 우리가 다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출구가 없다.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라도 좀 이성을 냉정하게 찾아야 되는데 당내 비명계까지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민주당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시바삐 평온과 냉정을 되찾기를 제가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탄핵한다. 검사를 탄핵한다.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고 헌법의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검사가 잘못을 했고 범법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왜? 검찰공화국이니까요. 검찰공화국에서 왜 어떻게 검찰에게 국회가 손을 댈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법치주의를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검사 앞에서는 법이 멈춰서야 되고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법이 무너져야 되는지 손방망이가 돼야 되는지는 왜 얘기를 못 하십니까?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법관 그리고 검사 이런 탄핵 절차에 대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서 규정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마저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법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법치는 선택적 법치이고 잘못된 법치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것은 검사가 됐든 누가 됐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처벌을 하자.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편 오늘 국회에 나온 한동훈 법무장관 피의자가 단식하거나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선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다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 대표를 향한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좀 내놨는데 부의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본인도 수사할 때 그러면 당당하게 비번을 풀었어야죠. 왜 본인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할 때는 항상 방어권 얘기하면서 다른 피의자가 얘기하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선택적인 정의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만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본인에게 먼저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계속 조롱을 하고 있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품위 마저도 저버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안에 최전선에 나서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죠. 수사를 이렇게 하라고. 이러한 국가 운영 방식이 정말 정상인지 자 국민들은 계속 평가하고 계시고요. 그것들이 내년에 총선에서 나올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국민 무서운지 아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계속 얘기를 계속 한들 그것이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될지 국무위원으로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대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한동훈 장관의 그 멘트를 조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걸 조롱이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 정의를 실현하고 사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그걸 지휘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단식하고 있으니까 뭐 수사를 늦추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늦추겠습니다. 기소 시기를 늦추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정치 일정, 국회 일정, 그다음에 개인의 사정하고 범죄 혐의자의 수사, 구속, 기소하고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민주당 대표가 되고 난 뒤 혐의도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 혐의인데 민주당이 그걸 떠안고 나서 가지고 정치적 명운을 같이 걸고 가는 그 모습이 더 이상한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법의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게 무슨 조롱이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체포동의안이 20일에 보고돼서 21일에 표결될 가능성, 또 21일에 보고돼서 25일에 표결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아니면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하고 병원에 긴급 이송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표결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이 계속 지적을 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에 계속 그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의 지금 이번에 그 영장 청구는 다들 예상을 했고 미리미리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검찰 그렇게 하지 말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하자.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을 하자. 그래 수사는 정당하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먼저 그러면 비회기 기간을 두고 비회기 기간 동안에 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가 완전히 실정되는 상황을 이미 예견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걸 헌신창처럼 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왜 검찰이 수사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만 검찰이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정치가 해야 될 역할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검찰이 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 정치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계속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고 염치가 없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영장 청구와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부당하기 때문에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내에서 지금 그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네,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언을 했습니다. 약속이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끌다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당론 가결을 했습니다. 물론 조건은 달았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라고 달긴 했는데 어쨌든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2월 27일이죠, 그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붙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31명의 의원이 반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왕에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공언도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사정이 복잡하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거를 지켜나가는 게 어떠냐 이런 제언을 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단식 중에 이 부결을 시키면 방탄단식이라는 걸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냥 법원에 가서 실질영장 심사를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주제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민주당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확정을 했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김 전 구청장을 국민의힘이 다시 공천하게 된 건데 먼저 이번 공천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에서 고심이 많았죠.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익 제보자의 성격이 있어서 사실 탄압받은 측면도 있고 또 그럼에도 기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고민했는데 기왕에 사면 복권도 되고 했으니 한번 나갔고 인지도도 높고 하니까 다시 경선을 거쳐서 공천하게 된 겁니다. 김태우 후보와 관련된 논란들은 제가 볼 때는 보궐선거 10월 11일 보궐선거에서 강서 구민들께서 표로 판단을 해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익신고자 계속 얘기하시는데 법원에서 일관되게 1심부터 최종심까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필요에 의해서 얘기하실 수는 있으나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상권분립 국가에 대한 기본 운영 원리를 저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고심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 과정을 쭉 보면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게 공천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게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 용산에 시그널이 계속 온 거 아닙니까? 공천하라고, 대통령이 공천하라는 시그널이 계속 오니까 그냥 한 거 아닙니까? 용산의 출장소다 지금 여당이, 이게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나간 문제입니다만 한 가지만 좀 꼭 중요한 문제에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이 체포동의안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체포동의안이 내용이 정말로 구속을 해야 될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얘기가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비켜나고 격까지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정치적 사안이 매우 개탄스러운데요. 오늘 결과를 보면 배임 혐의하면 백현동과 관련돼서 배임 혐의 200억을 때렸으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수사해야죠. 용도 변경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압력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는데 왜 그런 얘기는 없고 이재명 대표 배임 200억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억지이고 정치 수사다, 이런 주장을 계속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내용적인 측면을 분명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 후에 영장 청구와 관련된 이 표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강서구청장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장님 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박근혜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용도 상향 변경을 해줬습니까? 옹벽 불법 설치를 인가를 했습니까? 임대주택 아파트 축소를 했습니까? 왜 걸고 넘어집니까? 그 물타기고요. 그다음에 김태호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공익 제보자 신분의 내용하고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두 개를 섞어 보지 마세요. 공익 제보자 부분은 조국 전 수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대법원으로 간 건 정부 누설 혐의와 관련된 겁니다. 그걸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강서구청장 선거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본다면 서울의 지자체장 선거입니다만 이렇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공천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강서구청장 선거 여야 지도부 모두 총력을 좀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라고 이렇게 언론이 계속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월 11일 날 보궐선거가 강서구청장 선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요 앞에 선거에서 당선이 됐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던 후보고, 그리고 지금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인지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호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당의 전략상으로 볼 때 총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 민심의 분양계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공천 이번에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을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에서 공천을 할지 말지 가지고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차치하고 원인 제공자 그 자체를 다시 재공천하는 사례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저는 기억이 전혀 없고요.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몰상식이 지금 그 당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기왕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용산에서 김태우 후보를 공천을 저렇게 계속 밀어붙였을까? 저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왕에 질 것 같다. 질 것 같은데 가서 지면
지면 뭔가를 노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용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총선 차출론, 용산 출신들의 총선 차출론에 대한 분출구가 김태우 건으로 인해서 선거에서 지고 용산 분출론이 더욱더 분출을 하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한 공격이 더 해서 수도권 민심을 아울러야 되니 김기현 대표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김기현 대표 리더십이 마구 흔드는 그런 결과로 초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 생각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작을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봐서는 그렇게 할 수 지금 있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24개 구청 중에서 구청장 한 분이 선거가 그 정도로 한국 전체의 정치판을 흔들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시는 게 아니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